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나 매일 혹은 부자금 수저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가끔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할아버지, 아빠가 부자가 아닌데도 놀랄 만큼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프로스포츠에서도 2군이나 2부 리그에서 1군 또는 1부 리그 선수가 되기란 무척 어렵지만 해내는 선수가 있고, 단순히 1군 등록 선수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로 등극하기도 한다. 어쩌면 부자도 그렇고 출세나 성공도 그렇고 타고나는 것만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서울 반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3개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낀 찐부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글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만큼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뜻인데, 물론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부자들의 마인드, 성향,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보다는 공감이 더 많지 않을까.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느 사장님이 생각하는 찐 부자들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귀찜과 코다리 냉면을 파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찐부자들의 특징에 대해 무례한 사람이 없다. 직원이 말한 것에 모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또 옷차림이나 신발이 명품인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 명품 시계는 다수 보였다. 모두 피부가 좋다. 특히 여성분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 매우 밝았다. 머리카락이 매우 단정하고 염색도 잘 되어 있다. 미용실을 자주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라 분석했다. A씨는 가장 신기한 것은 뚱뚱한 사람이 없다. 통통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모두 마르거나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유지한다면서 술을 안 마신다.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주류 판매율이 10%지만 반포점은 주류 판매율이 2%밖에 안 된다. 처음 보는 집단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우리 동네도 그렇다. 부자는 역시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짜로 다 예의 바르고 그렇다. 100%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수준이 높다 등의 글로 맞장구를 쳤다. 애청자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외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나? 살다 보면 있는 놈들이 더 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자들의 공통점을 이 글과 함께 살펴본다. 먼저 무례한 사람이 없다는 부분. 음식이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형편없거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할 때 무례한 손님으로 돌변한다. 하지만 찐부자들은 이럴 때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드물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닐까? 사장이나 직원과 실랑 일을 해봐야 잘하면 공짜, 보통은 반찬 서비스, 최악은 돈은 돈대로 내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다. 다음에 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오늘 낭비한 돈은 다음에 이 가게를 오지 않게 하는 경험 혹은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시간 낭비뿐 아니라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도 상한다.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과 건강을 모두 잃는 일인데 당연히 찐부자들은 이를 경계한다. 룰을 잘 지키는 것, 큰 다툼을 벌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을 찐부자들은 경험으로 또는 집안 어른들에게 배웠다. 두 번째, 명품 사용이나 외모 꾸미기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대목. 작고한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공장 작업 반장 같은 비주얼이었고, 이 회장은 안동 종갓집 주인 같은 엄숙한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럭셔리하고 화려한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왜일까? 둘 다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대한민국 최고 갑부라는 사실을 다 안다는 사실을. 설령 헐벗은 차림이었더라도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하대할 수 없다는 점도. 즉 명품으로 치장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독일의 고가차를 타는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니까 제발 나 돈 좀 있다라는 걸 알아달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겁이 많고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팔다리에 문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찐부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품에 크게 관심이 없다. 차라리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살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다. 대체로 날씬하고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약간의 과체중은 오히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현대의학은 보고한다. 일종의 에어백 역할. 하지만 비만은 그렇지 않다. 비만은 우리 몸의 혈관을 좁게 하고 염증을 키워서 온갖 질병의 원인을 배양한다. 비만을 부추기는 1등 공신이 바로 술이다. 술을 덜 마시면 살이 덜 찐다. 술 외에도 과식을 자주 하거나 밤 늦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비만일 가능성이 크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넷플릭스나 야구, 축구 보며 쉬고 싶듯이 우리의 소화기관 역시 쉬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을 먹은 이후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밤 11시, 새벽 1시에도 소화활동을 해야 한다. 음식을 먹고 곧바로 잠이 든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독성 물질로 변해서 염증을 유발한다. 이러면 또 비만, 면역력 저하가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비만이거나 질환을 달고 살면 돈과 직결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빈도가 떨어진다.
공부만 해도 그렇다. 비만이거나 몸이 자주 아프면 공부를 잘하기 어렵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찐부자들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행위를 거부한다. 최대한 끊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암, 혈관질환, 치매와 같은 고치기 어려운 병들은 대체로 치료비가 많이 든다. 치료 기간도 길다. 자기 개발이나 내공 쌓기는 물론이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의외의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 헬스장, 요가학원, 한강변 산책 코스의 공통점이 뭘까? 얼굴이 자주 보인다 싶은 사람들은 꾸준히 나와서 운동하는 하는 분들이다. 이 사람들은 한 달 뒤에도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같은 공간에 있을 확률이 크다. 23일 하다가 한 달쯤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비만인 경우가 많다. 운동을 해서 날씬한 게 아니라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날씬했다. 스스로가 날씬함을 포기했을 뿐이다. 돈도 이런 이치 아닐까? 신박한 투자나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된 것보다는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굴리다 보니 부자가 된 것 아닐까? 이런 이치를 좀 더 일찍 알고 일찍 움직인 것 아닐까? 물론 꽃간에서 인심나는 법이다. 가난한데 당장 죽기 직전인데 예의나 룰을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속는 셈치고 한번 찐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우리 6개월만 해보자고요.